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문제의 패턴이 명확해서 척 보면 답을 톡 고를 수 있는 3척컷 문제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사 please, just, simply 뒤에는 명령문이 정답이 되는 패턴 문제, 해석도 필요 없이 정답이 나오는 가정법 시제 공식 문제를 배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토익 700점을 돌파하는 데 필수적인 패턴 문제들 몇 개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문제들의 특징은 토익에 대해서 특히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 정리가 덜 된 분들도 손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토알못도 척척 푸는 문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알못도 척척 푸는 문제, 뒤에 투두가 있으면 수동태가 정답. 먼저 유형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밑줄은 비동사 뒤로 보기를 보면 allowing, allowed, 태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에 대한 판단은 해석과 동시에 동사의 문법적 구조를 같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밑줄 뒤에 to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llow라는 동사는 allow somebody to do의 구조로 쓰지 allow to do의 구조로 쓰지 않아요. 따라서 밑줄 뒤에 somebody가 없이 to도가 있다는 것은 그 somebody가 앞으로 나가면서 somebody is allowed to do의 수동태가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해석이 아닌 구조적인 이유로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llow의 경우는 밑줄 뒤에 to도가 있으면 무조건 수동태가 정답이 됩니다. 오래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있죠.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무조건 수동태가 되는 동사들 중에 토익이 아주 좋아하는 초빈출 어휘들을 제가 살짝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어휘들은 아예 처음부터 be allowed to do, be advised to do, be reminded to do 처럼 be done to do의 수동태 형태에 넣어서 여러 번 외우듯이 읽어두시면 실전 문제에서 시간도 줄이면서 점수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 ask, require, expect, ask to do, require to do처럼 이 세 개의 동사는 그냥 to do를 갖는 구조도 가능은 하지만 토익에서는 주로 ask somebody to do의 구조로, 그것도 be asked to do의 구조로 출제하기 때문에 수동태로 익혀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토익을 공부하는 우리는 당연히 토익에서 출제되는 것만, 토익에서 출제되는 패턴과 토익에서 출제되는 형태로 익혀두는 것이 당연히 토익적인 최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전 문제를 통해 연습해 보겠습니다. Only industry professionals are 밑줄 그리고 to attend 무슨 fair. 밑줄은 비동사 뒤에 보호자리에 해당됩니다. 보기를 보시면 일단 doing과 done의 태 문제로 눈치를 챌 수 있죠. 그런데 밑줄 뒤로 to도의 구조가 보이는군요. 마침 보기가 allow고요. allow somebody to do의 구조로 쓰는데 allow 뒤에 somebody가 없다? 그럼 뭐예요? be allowed to do의 수동태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평소 be allowed to do, be allowed to do 이 덩어리가 익숙하다면 더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죠. 동일 패턴에서 약간 응용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Buyers are advised 밑줄 your mommy detergent in a cool, dried place. 자, be advised 뒤에 밑줄이 있어요. 보기를 보면 store, stores, storing, to store 이런 구조로 be advised 뒤로 무엇이 필요할까요?를 묻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평소 be advised to do, be advised to do 이렇게 덩어리가 익숙하다면 바로 be advised to do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처음 문제는 be 밑줄 to do의 구조에서 밑줄에 advised를 넣는 문제라면 이 문제는 be advised 밑줄에서 밑줄에 to do를 넣는 문제입니다. 즉 밑줄의 위치만 바뀌었지 묻고자 하는 바는 어때요? be done to do의 덩어리를 완성하는 동일한 패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be advised to do, be allowed to do를 잘 챙겨두세요. 그럼 여기에서 어휘 문제처럼 세팅한 변형 문제도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Sales step are B to submit receipt for business-related expenditures. 보기를 보시면 동사 어휘들이 깔린 평범한 동사 어휘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휘 문제는 먼저 구조적인 호응부터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문제 역시 비동사 뒤이면서 그렇게 수동태로 만들어지면서 그 뒤로 투부정사가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보기 중에 수동태가 되면서 뒤에 투두가 오는 것은 하고 보기들을 쓱 보시면 바로 be required to do의 required가 눈에 쏙 들어올 겁니다. 평소에 be required to do의 덩어리를 잘 알고 있으면 더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죠. 결국 이 문제도 어때요? 동사 어휘 문제인 것처럼 세팅을 했지만 사실은 뒤에 to도가 있으면 수동태가 되는 어휘 찾기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서 살펴본 문제들과 동일한 패턴의 범주에 들어가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할못도 척척 푸는 문제 already vs yet. 이번에 보실 문제의 유형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보던 매우 익숙한 문제입니다. 부사 어휘 문제에서요. already하고 yet이 함께 있는 문제이죠. 이 둘의 구분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already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긍정문에서 주로 have done의 완료 시제와 잘 호응합니다. 반면에 yet은 아직 어떤 일이 끝나지 않았거나 일어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부정문에서 부정어 D나 문미에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Mike has already finished his work. Mike hasn't yet finished his work. Mike hasn't finished his work yet 처럼 쓰게 됩니다. 문제를 풀 때는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에 따라 already와 yet을 선택하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실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ven though tickets for the Incheon Festival were on sale just yesterday, they have been sold out. 문제를 보시면 부사 어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기 중에 yet도 있고 already도 있네요. 그렇죠. 바로 already와 yet의 비교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기만 쓱 봐도 견적이 나오는 너무 유명한 뻔한 문제입니다. 이 둘의 결정적 기준은 뭐였죠? 그렇습니다. already는 긍정문에, yet은 부정문에 쓴다는 거. 밑줄 앞에 have가 긍정이니 그럼 정답은 already. 너무 간단하네요. 그렇죠? 한 문제 더 보죠. Workers who have not been submitted their timesheet must do so by 5 p.m. today. 역시 보기를 보면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밑줄 앞을 보니까 have not. have not?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있네요. 그러면 보기에서 부정을 강조하는 yet이 보입니다. 부정문 하면 부정을 강조하는 yet. 평소에 not yet, not yet, don't yet, haven't yet 하고 이 호응을 자꾸 몸으로 익혀두세요. Have you seen the new movie? Not yet. Have you met the new manager? Not yet. Are you done with your homework? Not yet. 너무 쉽죠? 그래서 제가 아주 조금 자극이 되는 문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Although the deadline is today, Miss L has been to start her report. 보기를 보니 역시 흔한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어라? 보기에 yet가 already가 보이네요. 아하, 그 문제구나. 밑줄 앞을 보니까 has, hasn't가 아니라 has. 그럼 긍정문에는 already. 그렇게 already를 정답으로 착 고르고 팍 틀립니다. 아니 선생님, 긍정문에는 already. 이거 왜 틀렸죠? 예외적인 특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금 밑줄 뒤에 to도가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yet은 부정문에서 부정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have yet to do의 덩어리로 쓰면 아직은 to도하지 않았다로 해석이 됩니다. 분명 not은 없지만 사실은 부정으로 해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국 have yet to do는 haven't yet done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내막을 모르면 not이 없는데 yet을 답으로 고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yet은 부정문에 쓴다. 단 have yet to do에 덩어리 표현이 있다 라고 have yet to do 대신에 be yet to do를 쓰기도 합니다. 조금 복잡해졌죠. 그러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이런 특이한 표현은 1년, 2년에 한 번 정도 아주 드물게 출제되니까요. 하지만 모르면 맞히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번 안면은 두고 가시죠. have yet to do, be yet to do. 자, 오늘 배운 내용들도 복습해 보겠습니다. 리뷰 타임. 오늘 영상에서는 토익 700점을 돌파하는 데 필수적인 패턴 문제들로 특히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 정리가 덜 된 분들도 손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토알못도 척척 푸는 문제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한 패턴은 수동태 관련 문제로 태를 고르는 문제에서 뒤에 to도가 있으면 바로 수동태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죠. 주로 비동사 뒤에 밑줄을 주고 doing과 done 중에서 답을 고르는 문제로 세팅을 합니다. 원래 태에 대한 판단은 해석과 동시에 동사의 문법적 구조를 같이 살펴봐야 하지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밑줄 뒤에 to도가 있다는 점만 주목하면 바로 done을 정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어진 동사가 allow somebody to do처럼 somebody를 쓰고 to도를 쓰지 바로 to도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밑줄 뒤에 somebody가 없이 to도가 있다는 것은 somebody가 앞으로 나가면서 somebody is allowed to do의 수동태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즉, 해석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로 수동태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뒤에 to도가 있으면 무조건 수동태가 되는 그런 동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be advised to do, be done to do의 형태, 수동태의 형태에 넣어서 여러 번 외우듯이 익혀두세요. 토할못도 척척 푸는 문제 두 번째 패턴은 부사 어휘 문제였는데요. already와 yet의 구문제였습니다. already는 어떤 일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긍정문에서 주로 have done의 완료 시제하고 잘 호응하고요. yet은 아직 어떤 일이 끝나지 않았거나 일어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부정문에서 부정어 D나 문미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는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에 따라서 already와 yet을 선택하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물론 have yet to do의 아주 특이한 구조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이한 표현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다는 거. 일단 부정어와 yet의 조합을 잘 주목하세요. Not yet, not yet. 오늘 배운 패턴들도 잘 익히고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실전에서도 실수 없이 정답을 고를 수 있게 훈련해 주세요. 오늘 강의도 너무너무 유익했죠? 그렇다면 구독 콕, 좋아요 콕,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더욱더 유익하고 실전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프랙티컬한 토익 실전 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신용화 선생님의 토익의 요점만 짚어주는 토요 영화 시리즈도 빠짐없이 시청해 주세요. 토익 정복의 그 순간까지 저와 해커스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